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십성 중에 너무 많으면 많을 자자를 붙이고 하나도 없으면 없을 무자를 붙이는데요. 이는 사주 구조를 얼른 봤을 때 그 사주의 특성을 읽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인성이 많은 경우와 식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성은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런 인성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해 생각이 많다가 됩니다. 생각은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인성 과다는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무식상도 움직임이 없는데요. 식신은 움직임을 만드는 식신인데 이런 식신이 없으니까 당연히 움직임이 없거나 약한 것입니다. 재성의 유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식상이라면 움직임은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는 소파맨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식상이 있는 사람도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노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무식상은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곳에 그냥 드러누워 있는 것인데요. 식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같이 누워 있어도 그 드러누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관을 강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생각이 많은데요. 상관은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관을 쓰는 사람은 생각하기 위해 드러누워 있는 것이니까 무식상의 드러누움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가 원국의 양이 강하고 양대운의 흐름이라면 마찬가지로 드러누워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것은 덥거나 지쳐서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여명의 음이 강하고 음대운의 흐름이라면 마찬가지로 드러누워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도 양남자는 자극하고 푸시하면 힘들겠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움직임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여자인 경우에는 움직이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이런 경우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자는 소음과 진동을 통해 그 의욕자에서 오는 멍함을 깨야 하는데요. 그래야 움직일 수 있고 이 방법 말고는 한국에서는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상황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나의 운지역인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생활하는 게 가장 좋은 개운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구 반대편이 어디인가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역학자 이론으로는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론이라는 게 어디는 금국, 어디는 화국, 어디는 수국 이런 식으로 각 나라를 구분해 놓고 너는 금이 없으니까 금기나라로 가서 살면 좋다는 식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기가 금기운이 있는 나라인지 어떻게 알까요? 곡괭이로 땅을 파보고 금성분이 많으니까 여기는 금기가 강한 나라, 뭐 이렇게 정한 것일까요? 어느 나라는 금나라, 어느 나라는 수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명리학은 음과 양이라는 대전제가 있는데요. 이 음양론을 따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외국을 정하는 기준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음과 양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 말은 한국에서 움직임 없이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낮일 때 밤이 되는 나라에 가서 살면 된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하면 의지가 생기고 활력이 생겨납니다. 수기운이 없어서 수기운이 많은 나라로 가서 살면 된다고 해서 이민을 갔는데 전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낯선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음양적으로 제대로 된 나라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말해주는 본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갖고 여기는 수국, 여기는 화국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명의 대운이 음으로 흐르고 있다면 또 남명의 대운이 양으로 흐르고 있다면 무기력과 의욕저하에서 살아갈 확률이 높은데요.
이럴 때 나의 운지역인 나라에 가서 살면 삶의 의지가 분명히 생겨날 것이고, 여건이 안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소음과 진동을 통해 나를 깨우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움직이려는 삶의 의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명식은 진월의 경인일주 여명으로 천간에 비견이 많은 가운데 재성도 만만치 않게 많은 사주입니다. 하지만 연간의 을목은 비견과 합을 했고 진중의 을목들도 비견들과 명암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편인이 강해 모친의 영향력이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부모궁에서 나오는 재성으로 인해 재정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비견이 많고 비견과 재성이 전부 명암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돈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부친과 모친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하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부친이 주색에 빠지는 경우이기도 하고, 모친에 비해 부친의 영향력이 극히 미비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편인 혼잡이 되어 있으면 한 가지 공부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이 공부 저 공부하는 등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운의 영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게 됩니다. 진로는 금융, 세무, 재무회계 등의 진로가 보이는데요. 화관성이 투하지 않아 경쟁력이 조금 약하므로 큰 조직보다는 작은 조직에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이 명식은 축월의 무인일주 남명으로 월지 속의 개수가 연지 일지 속의 병화와 상극을 합니다. 축토 속의 개수는 시지 술토 속의 정화와 다시 상극하고, 축술형이 작용하며 시간 임수 편제는 월간 정화하고 합을 하네요. 연주의 갑인과 일지 인목 편관에 의해 일간 무토가 심하게 손상되는데요. 월간 정화 화기운이 합거되어 무력한 게 이사주의 특징이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1. 무인대운과 11. 기묘대운에 관성 목기운이 줄곧 들어와 흉운이 되고요. 20일 경진대운은 천간 갑경충, 지지 진술충으로 거친 언행으로 인해 시비와 구설이 생기면서 사회생활이나 직업활동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30일 신사대운 임진년은 천간 정임합, 지지 진술충이죠. 모친을 폭행해 중상을 입혔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화 편인 화기운 때문에 모친이 운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천간 정임합이 다시 작용하는 대운은 40일 이모대운인데요. 40대로 접어들면 모친의 건강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을미년은 천간 정임합, 지지 축술 및 사명을 이루는데요. 말이나 행동 때문에 구설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42살 되던 병신년에는 모친을 때리기 숨지게 하는 페르나 짓을 한 명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